1. 거만함을 버려야 진실한 존경이 따른다. 연거는 인간은 자신을 정확히 파악할 줄 알아야 한다. 자신을 무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멍청한 사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자신이 가장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멍청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지저분하고 복잡한 기차역 대합실 출입문 근처에 피로한 기색이 역력한 한 노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온몸에 먼지를 뒤집어 쓰고 더러운 신발을 신고 있는 것으로 보아 아주 먼 길을 걸어왔음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열차가 도착하고 개표가 시작되자 노인은 천천히 일어나 개찰구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때 갑자기 뚱뚱한 부인이 헐레벌떡 뛰어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아주 커다란 가방을 들고 있었는데 이번 기차를 타려고 급히 뛰어온 것이 분명했습니다. 가방이 너무 무거운 탓인지 그녀는 매우 지쳐 보였습니다. 부인은 옆에 있는 노인을 보고 이봐요 노인장 이 가방 좀 들어줘요. 팁은 넉넉히 드리지요. 라고 소리쳤습니다. 노인은 곧바로 부인의 가방을 들고 그녀와 함께 개찰구로 들어갔습니다. 두 사람이 기차에 오르자 기차는 곧 출발했습니다. 부인은 땀을 닦고 밝은 미소를 지으며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노인장이 도와주지 않았으면 기차를 못 탈 뻔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지갑에서 1달러를 꺼내어 노인에게 주었습니다. 노인은 미소를 지으며 돈을 받았습니다. 이때 열차 차장이 다가와 노인에게 록펠러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저희 열차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뭐 도와드릴 일이 없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고맙소. 아무것도 필요 없소. 지금 난 3일간의 도보 여행을 마치고 뉴욕 본사로 돌아가는 길이라오. 노인은 점잖게 대답했습니다. 뭐라고요? 록펠러? 부인은 깜짝 놀라 소리쳤습니다. 하느님 맙소사, 내가 그 유명한 석유왕 록펠러 선생에게 가방을 들게 했다니 게다가 팁까지 주었으니 내가 도대체 무슨 짓을 저지른 거야? 그녀는 황급히 록펠러에게 사과하며 매우 황송한 듯 록펠러에게 아까 준 팁 1달러를 돌려달라고 말했습니다. 부인 미안해할 필요 없습니다. 부인은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습니다. 록펠러는 상냥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록펠러는 그 1달러를 소중히 지갑 속에 넣었습니다. 고양이 박사가 한 동물 연구소에 취직했습니다. 그는 이 연구소에서 최고 학력을 기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한가한 주말 오후 고양이 박사는 연구소 저수지에서 낚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근처에 있는 당 연구소 소장과 부소장이 함께 낚시를 하러 왔습니다. 고양이 박사는 미소를 지으며 두 사람을 향해 고개를 끄덕이며 인사했습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나는 어엿한 박사가 아닌가? 본과 졸업생들하고는 말이 안 통하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잠시 후 당 연구소 소장이 낚싯대를 내려놓고 기지개를 펴더니 마치 새처럼 물 위를 날아 저수지 반대편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고양이 박사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물 위를 날다니? 설마? 여긴 분명 저수지인데? 닭이 어떻게 물 위를 걷는단 말이야? 그때 마침 닭 연구소 소장이 화장실에서 나와 똑같은 방법으로 물 위를 날아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고양이 박사는 감히 그에게 가서 물어볼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박사였기 때문입니다. 잠시 후 이번에는 부소장이 일어서더니 저수지로 걸어 들어가 역시 물 위를 날아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고양이 박사는 너무 놀라 기절할 지경이었습니다. 이럴 수는 없어. 여기에 무슨 무림 고수들이라도 모여 있는 건가? 잠시 후 고양이 박사도 화장실에 가고 싶어졌습니다. 이 저수지에는 양쪽으로 담이 둘러져 있어서 화장실에 가려면 거의 10분 정도를 돌아가야 합니다. 연구소 화장실도 멀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고양이 박사는 여전히 단 연구소 소장에게 물어볼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고양이 박사는 한참 동안 참고 참다가 벌떡 일어나 저수지를 건너가기로 결심했습니다. 학부 졸업생들이 물 위를 건너갈 수 있다면 박사인 내가 못할 리가 없잖아. 그러나 저수지에 발을 내딛는 순간 고양이 박사는 풍덩 소리와 함께 물속에 빠졌습니다. 온몸이 흠뻑 젖었습니다. 닭연구소 소장과 부소장이 달려와 그를 건져주었습니다. 그들은 고양이 박사에게 왜 물속으로 뛰어들었냐고 물었습니다. 고양이 박사는 그때서야 당신들은 어떻게 건너간 거죠? 라고 물었습니다. 단 연구소 소장과 부소장은 서로 마주보며 어이없다는 듯 웃고 말았습니다. 이 저수지에는 원래 징검다리가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요 며칠 큰 비가 와서
말뚝이 물 아래 잠겨 보이지 않게 된 것이지요. 우리는 이 징검다리 위치를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말뚝을 밟고 건너간 것입니다. 당신은 왜 미리 물어보지 않았습니까? 성공한 사람들은 대부분 매우 겸손합니다. 그들은 보통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자신을 대단히 여기는 거만한 태도를 버려야 진정한 존경이 따를 것입니다. 2. 겸손은 성공을 교만은 실패를 낳는다. 바다는 수백 줄기의 강물을 받아들일 수 있는 넉넉하고 커다란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에 비하면 우리 인간의 도량이나 능력은 얼마나 미미하고 보잘것없는가. 한 사람이 알고 있는 지혜나 상식은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고 그 한계 또한 뚜렷합니다. 이 세상에는 각 분야마다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르는 일이 있으면 전문 지식을 가진 사람에게 물어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쓸데없이 허세를 부리거나 자존심을 내세우느라 물어보지 않으면 영원히 지혜를 얻지 못합니다. 겸손한 자세를 지키는 사람만이 사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성공할 수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먼저 마음을 비워라. 마음을 비운다는 말은 겸손해야 한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의 의견을 겸허히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아를 버리고 다른 사람에게 이끌려 다니라는 말은 아닙니다. 자신의 주체성과 자주성을 지키면서 동시에 겸허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의 의견을 받아들여야 성공에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한국의 기업가 윤금성은 처음 사업을 시작했을 때 영업에 대해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신제품을 개발하고 생산하는 것은 오히려 쉬웠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야 합리적인 가격을 정할 수 있을까가 늘 고민이었습니다. 국리 끝에 그는 소매점 주인에게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늘 소비자와 가까이 있는 소매점 주인이 가장 합리적인 가격을 정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는 소매점 주인에게 신상품을 보여주면서 이런 물건이 얼마면 팔리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면 소매점 주인들은 대부분 솔직하게 자기 생각을 말해주고 더불어 소비자 경향이나 최근 시장 동향까지 설명해줍니다. 이렇게 소매점 주인의 말을 듣고 가격을 정하면 거의 틀림없었습니다.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비싼 수업료를 지불할 필요가 없고 고심하며 머리를 쥐어짜지 않아도 되니 이것보다 더 수지 맞는 장사는 없을 것입니다. 물론 모든 일을 이렇게 간단하게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기본 원칙이 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겸허히 다른 사람의 의견을 받아들이고 다른 사람에게 정중히 가르침을 구할 수 있다면 여러 사람의 의견이 모여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타인에게 가르침을 구할 때는 그 분야의 경험자나 선배에게 물어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훌륭한 선배 밑에서 함께 일할 수 있는 기회는 놓칠 수 없는 행운입니다. 그는 자신이 높은 자리에 있다고 사무실을 독차지하지 않고 다른 직원들과 함께 같은 사무실에서 일했습니다. 한 후배가 그의 옆에서 그가 전화를 받는 모습을 유심히 살피곤 했습니다. 윤금성의 목소리와 말투가 아주 인상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얼마 후 이 후배는 전화를 받으면서 어느새 윤금성과 같은 말투를 쓰고 있었습니다. 이 일은 외부적으로도 매우 긍정적인 효과를 낳았습니다. 거래처 사람들은 한결같이 윤금성에게 당신의 부하 직원들은 모두 당신처럼 친절하더군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 일화는 일부러 가르치지 않아도 선배의 습관적인 행동이 후배에게 큰 가르침이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제 막 사회에 첫 발을 내디딘 사람들은 더 이상 학생 때처럼 매일 교수님으로부터 자세한 가르침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 대신 사회에서는 이미 많은 경험과 지혜를 습득한 선배를 모델로 삼아 그들의 행동과 말을 보고 들으면서 또 그들과 함께 일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살아있는 지식을 습득할 수 있습니다. 보고 들은 것을 모두 그대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자신의 특성에 맞는 것을 적당히 취사 선택하면 새로운 나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때부터는 드디어 주도적으로 일을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되기까지는 먼저 심리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정서적으로 안정되지 않으면 주변 상황에 이끌려 다니느라 실력을 키울 수 없습니다. 나는 선배 뒤를 따르며 그의 일을 도우면서 하나하나 배워나가겠다. 라고 굳게 결심하고 일단 다른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이렇게 어느 정도 기본적인 지식을 습득하고 자신의 창의력과 개성이 더해졌을 때 비로소 훌륭한 재능을 지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작은 성공에도 오만해지기 쉽습니다. 이것이 습관이 되면 자신을 성장 발전시키는데 큰 걸림돌이 됩니다. 옛말에 겸손해야 성공한다. 라고 했습니다. 겸손한 태도를 유지해야 주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고
진실한 충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자신을 더욱 완벽하게 발전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작은 성공으로 득양양해져서 더 이상 발전하려 하지 않는 사람은 영원히 정상에 오르지 못합니다. 겸손한 마음이 없는 사람은 발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마조선사 밑에서 3년간 수행한 은봉선사는 스스로 자신의 수행이 이미 높은 경지에 이르렀다고 생각하여 점점 거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은봉선사는 짐을 꾸려 당당하게 마조선사에게 작별을 고했습니다. 그는 석두선사를 찾아가 도의 깊이를 겨루어 볼 생각이었습니다. 마조선사는 조급하고 거만하게 구는 은봉선사가 걱정은 되었지만 그가 직접 좌절을 겪고 실패를 통해 교훈을 얻도록 그냥 내버려 두기로 했습니다. 대신 마조선사는 은봉선사가 길을 떠나기 전 조심해라. 돌길은 아주 미끄럽다. 라고 충고했습니다. 이 말은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산속의 돌길이 미끄러우니 넘어지지 않게 조심하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석두선사의 지혜가 높으니 낭패를 보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뜻입니다. 마조선사가 말하고 싶었던 것은 후자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은봉선사는 별것 아니라는 듯 작별 인사를 건네고 길을 떠났습니다. 은봉선사는 신이 나서 힘차게 걸어갔습니다. 가는 동안 아무런 어려움도 없었고 그의 자만심은 더욱 커졌습니다. 석두선사가 사는 곳에 도착하자 은봉선사는 그의 법당을 한 바퀴 돌더니 자신만만하게 당신이 생각하는 선은 무엇이오? 라고 물었습니다. 석두선사는 은봉선사를 쳐다보지도 않고 고개를 들어 하늘을 쳐다보며 푸른 하늘 이라고 외칠 뿐이었습니다. 선사들은 보통 푸른 하늘로 자신의 마음이 비어있음을 표현합니다. 은봉선사는 뭐라 대꾸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석두선사가 얼마나 대단한지 깨달았고 마조선사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은봉선사는 어쩔 수 없이 다시 마조선사에게 돌아왔습니다. 마조선사는 은봉선사의 이야기를 듣고 그에게 석두선사에게 다시 가서 질문을 해라. 그리고 그가 푸른 하늘 이라고 하면 너는 그저 쉬쉬 소리만 내면 된다. 라고 말해주었습니다. 석두가 푸른 하늘로 자신의 마음이 깨끗이 비워져 있음을 나타냈지만 결국 푸른 하늘이라는 글자만은 남아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저 쉬쉬 바람 소리만 낸다면 이것은 말로 표현할 글자조차도 없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절묘한 생각인가? 은봉선사는 귀한 보물을 얻은 것처럼 기뻐하며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은봉선사는 이번에는 모든 것이 완벽하다고 생각하며 자신감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지난번처럼 석두선사가 있는 법당을 한 바퀴 돌고 똑같이 질문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누가 상상이나 했겠는가? 뜻밖에도 석두선사는 그를 향해 쉬쉬 소리를 내니 은봉선사는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은봉선사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서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결국 쉬쉬 소리를 내어보지도 못하고 말문이 막혀 다시 돌아왔습니다. 은봉선사는 완전히 기가 꺾여 있었습니다. 그는 아주 공손히 마조선사 앞에 서서 가르침을 구했습니다. 마조선사는 그에게 그러게 내가 너에게 이미 돌길은 미끄럽다. 고 말하지 않았느냐? 라고 말할 뿐이었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성공하고 거만한 사람은 실패합니다. 사람 위에 또 다른 사람이 있고 하늘 위에 또 다른 하늘이 있는 법입니다. 현재 자신의 모습에 만족하지 말고 겸손하고 진지한 태도로 끊임없이 배워야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